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8주차 7월 10일에서 7월 16일 사이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오직 권력 사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파 간의 권력 투쟁에 몰입, 진보좌파 정치 세력 진출을 막으며 기득권 유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도 굉장히 한심스럽습니다. 여야 수구 보수 양당의 적대적 공존 관계 유지와 진보 좌파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막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공이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부정 채용은 법대로 처벌하되 선거 중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정 사상이나 정파를 문제 삼아 독립유공자에서 배제하는 색깔론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로 격상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독립유공자 선정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보다 토세력의 정치와 권력 노름판이 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적인 후진적 정치 구조에서는 공직사회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윤석열 정권이 말한 이권 카르텔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긴 대구 사건을 시행령을 통해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짓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대내외적 여건으로 경기 침체와 저성장 진해, 경제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때입니다. 일본의 슈퍼엔저 현상을 지속할 가능성에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엄청난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금리를 높일 경우에 일본 정부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죠. 일본 엔저 현상으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엔저, 슈퍼 엔저로 말미암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죠. 토지의 투기적 불법적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본질을 감춘 채 벌어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쟁입니다. 부실한 금융감독 구조 속에 펼쳐지는 무주공산 새마을 금고의 부실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을 확실하게 이전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의 낙수 효과가 아니라 노동자 소비를 착취하고 수탈해 재벌과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역류 효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용 경제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 민중의 고열을 짜내는 부채경제, 자본주의 국가는 부채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의 감태로 투자, 생산, 소비, 세수 확대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되거나 재벌에게 유리한 분야의 기술만으로 졸속적 경제 성장이나 이윤 추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교육 현실입니다. 일단 수능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킬러 저항, 사교육, 이런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집값 불안정은 노동자 서민의 주거 불안정으로 귀결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료의 민영화, 시장화 정책이 빚은 당연한 결과인데 전면적인 공공의료 정책 외엔 현재의 의료 대란 문제, 의사 부족 문제, 또 진료 과별 의사의 부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전 지구적 인구를 고려하면 이 폭증을 지금 걱정해야 할 판인데 한국의 경우는 인구 절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노령 인구의 건강한 삶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적극적인 한편으로의 이민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숫자만큼 이민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60 일반적 사회적 정년이 60 이전부터 노동자들이 실질 상태에 가지고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정한 시간을 일하면서 또 건강을 유지하여 개인이 기본적인 소득을 올리고 또 사회적 의료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건강한 삶,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출생 즉시 등록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생통보제가 국회 통과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집회 시위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려다 보니 집회 시위 자체를 불법 시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재적 발상입니다.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토론을 거부하고 상대를 악마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니 공영방송을 문 닫게 하겠다는 것은 폭력이죠. 물론 공영방송도 특정한 권력의 입장에 서지 말고 어떤 정권이든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에 입각하여 방송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존엄한 존재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5, 60대의 고독사가 노인의 고독사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한 안전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사전 정보, 혈족 통제 등 종합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부터 관계부처 장관이 정치적, 법적, 도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단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정치로서는 재난,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안전을 확보될 수 없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았던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6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현행 10명중 7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4명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자본 언론은 노동자 파업 자체를 부정하지만 파업의 귀책 사유는 노동을 착취하지 않으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없는 자본축에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률보다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생존비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완전 고용이 불가능한 시대에 실업정책과 실업급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든 핵무기든 전지구적 핵마피아를 대변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윤석열 정권이 일본 정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면적인 핵진흥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을 축적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무역을 위해서든 근본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4대강이 기상재앙을 막는 것보다 환경 파괴를 위한 기후위기를 더 가속시킬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제관계입니다. 한미군 살림 규모 등 정도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의 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동아시아식 나토인 한미일 삼국구사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한일 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역사 왜곡 문제, 핵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에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 더 어려진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입장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변을 자처하여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빠르게 접근하는 것은 강화되고 있는 전지구적 신냉전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는 것이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 속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8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